나이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만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노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인데요. 독일의 국민 의사였고 지금은 작가이자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네 코흐의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한다입니다. 저자의 이력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저자는 어릴 적부터 의사를 꿈꿔 의대에 진학했는데 영화 출연 제안을 받고 영화배우로 20년 동안 활동합니다. 독일 영화계를 넘어 헐리우드까지 진출해 70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40이 넘어 다시 의사가 되었고 현재 92살의 나이임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건강 대담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노화를 질병이나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60만 넘으면 사회적인 통념도 그렇고 외모나 건강에서 노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60은 너무 젊어 보여서 노인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저자는 이렇게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생애의 주기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활동을 줄이고 무료하게 살아가기보다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서 보다 젊게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건데요. 젊음을 그리워하고 나이 들어감을 안타까워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노화 지연의 비밀, 절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화의 기간을 단축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네 코흐의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달라진 외모와 친해지기.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을 한창 발산하던 35살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초췌해 보인다. 눈도 작아진 듯하고 여기저기 깊게 자리 잡은 주름도 눈에 띄고 생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무튼 완곡하게 달라 보인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기쁜 경험과 슬픈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물론 당신은 예전만큼 100m 달리기를 잘할 수 없다. 계단 3층까지 오르는 것도 상당히 힘에 부칠 것이다. 대신 당신의 의식은 놀라울 만큼 확장되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재미난 시간들,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들, 사랑했던 경험들도 빼놓지 말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가 정성껏 수술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겉모습과 친숙해져야 하고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나, 내면과도 친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의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만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선물과도 같은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나이 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역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우리는 도대체 왜 늙을까? 더 길고 건강하며 즐거운 노년 생활을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다루기에 앞서 노화, 그리고 안티에이징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의학적인 근거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비한 세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의 내부 구조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면과 운동 등으로 세포 내부의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키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분열을 통해서 재생을 독려하다가 결국 세포가 죽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세포 안팎으로 일어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100조 개나 된다. 1의 0이 14개나 붙는다. 그리고 매분 이런 세포 중 100만 개가 수리되거나 재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늙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수십 년, 아니 아마도 수백 년 전부터 분투해온 궤적을 읽고 지켜보는 일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 노화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관찰 결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생물학 논문과 철학 논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자 그럴듯한 주장들이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생활 환경과 습관들이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고 무엇보다 노화 과정에서 우리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세포는 작은 공장이라 할 수 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특정 단백질이나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의 또 다른 구성 요소들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달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세포핵을 드나든다. 세포핵 속에는 46개의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는 지휘본부가 있다. 이중 나성 구조로 유명한 DNA다. DNA는 세포의 유전 물질로서 각각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DNA에서 세포 분열도 일어난다. 염색체가 복제되고 분열해 2개의 새로운 젊은 세포로 변화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각 염색체 말단에는 작은 모자처럼 생긴 말단 소체, 텔로미어가 자리한다. 생체 시계로도 불리는 말단 소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미세하게 짧아지는데 다 닳고 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포는 휴식 단계와 노화 단계를 거치다 언젠가는 죽어버린다. 이런 말단 소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가 바로 텔로머레이스다. 안타깝게도 암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왕성히 활동하며 말단 소체를 계속 연장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는 분열을 반복해도 끝없이 증식할 수 있다. 그러나 암세포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런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조건과 세포 종류, 예를 들면 줄기세포, 뼈세포, 그리고 면역세포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줄기세포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단백질인 텔로머레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면역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우리는 신체 활동 등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텔로머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세포가 더 오랫동안 재생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노화를 연구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그 밖의 결과들은 모호하거나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노화와 관련해 과학계에서 반드시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 있다. 텔로머 레이스 외에 세포의 신진대사를 개선해서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있는지 여부다. 최근 수년간 세포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생각과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험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작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티에이징 실험들을 인간의 복잡한 몸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런 힌트들이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노화 연구에서 검증된 6가지 사실. 그렇지만 수많은 노화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몇몇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대체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있다. 장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몸에는 선충과는 달리 수명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세포의 경우 세포 분열 후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는 유전자의 복구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몸은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수록 결함이 있는 세포들을 더 수월하게 스스로 골라낸다. 몸에 있는 노화된 세포, 즉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의 양은 동맥 경화와 같은 노화 질환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 질환과 직결되는 세포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노년의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 섭취는 자제하는 편이 우리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최선은 바로 신체 활동이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의학적 해법이 없는 이상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알다시피 가난은 몸을 병들게 만든다.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노화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일단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베티 프리다는 이렇게 말했다. 젊음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노년의 가능성에 대해 눈이 멀게 만들었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종이와 연필을 챙겨 차분히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또는 근처에 있는 시민대학을 찾아가서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체계의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이라는 사실이다.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1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에 섭취.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 많이 섭취.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 늘리기. 훈제고기와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 줄이기.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 달콤한 간식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 제외,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기, 술 줄이기,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맥주 500ml 이하로 섭취,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시기.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당신이나 가족 중 매일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 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요하다.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나이듦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산책할 때 제가 실천하는 걷기법을 소개할게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꼿꼿하게 걷기, 어깨를 펴고 배는 집어넣고 팔은 가볍게 흔들기. 균형 감각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30걸음 걷기. 4걸음 걸으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4걸음 걸으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기. 마지막 방법은 5번 반복하는데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낙상. 나이 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몇 년 전부터 우려를 표하는 현상이 있다. 낙상 때문에 수주 동안 병원에 누워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져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길어진 기대 수명이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낙상사고를 겪고 있고 낙상사고 중 10%가 골절이나 다른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상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넘어진다. 아이들이야 워낙 잘 넘어지고 운동 종목에 따라서는 넘어지는 것이 경기의 일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거의 매번 선수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발에 걷어차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듯이 나이가 들면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지연 현상은 낙상을 막을 수 있는 팔과 다리의 반사신경에서도 나타난다. 반사신경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 덜 다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축구 선수들은 넘어질 때 아주 노련하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한 근육 덕분에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낙상사고가 잦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은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무거운 냄비나 정원 도구들도 잘 다루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겠지만 어느 순간 근육이 가늘어지고 약해진다. 근감소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다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게 되고 비틀거리다 잘못되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게 된다. 게다가 시력도 떨어져서 장애물도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거실에 깔려있는 카펫의 주름에 걸려 넘어지거나 산책을 하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는 산책과 수영 외에 전문가들은 아령이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 적응되면 10분 정도 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 구별하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낸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향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 놀이나 허치 박사의 말을 인용하려고 한다. 개인적인 만남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생활의 퇴보를 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도 미국에 사는 성인 5명 중 3명은 자신이 외롭다고 대답했었다. 유럽의 상황도 비슷하다. 독일 인구 중 3분의 2 이상이 외로움이 큰 문제라고 대답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외로움.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르티솔, 혈압,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와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아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통증, 상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인생의 우울한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젊음의 비결. 박사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느낍니다. 하지만 고령의 명배우인 앤서니 홉킨스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든다 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삶의 유한성이 비로소 삶의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뭐해,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같은 생각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는 마세요. 당신과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젊은이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워두면 이메일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회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준다. 하루가 어제처럼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지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만들어가고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죠. 크고 작은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민첩성과 유연성은 신체적인 기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성취감으로 채운 하루는 그냥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하루보다 훨씬 더 길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애정어리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외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난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하고요. 머리는 일주일에 2번은 감아야 하죠. 발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 관리하거나 네일샵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통증을 일으키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다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기 때문이죠. 빈틈없이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50개나 스쿼트 100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운동치료 전문가들은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근육과 관절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추천해 줄 거예요. 이는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외모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긍심, 품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외출할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너무 엉망으로 늘어져 있지 않도록 의식해 봅시다.
우리가 구멍난 양말이나 더러워진 스웨터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감을 느끼는가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몸과 정신을 온전하고 젊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연해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유연하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이 듦이 자연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거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나이 듦에 대한 시각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야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